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미국 시장은 불장이 지속되면서 투자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되어 왔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지속적인 불장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조정이나 베어마켓에서는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하락장에서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앞으로의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자기 스스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방법은 단기적인 트레이드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에 보다 적합한 방법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중에 기업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어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밸런스 쉿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쉿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업의 단기 그리고 장기 부채와 기업의 단기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즉 기업의 자산과 기업의 부채를 빼면 기업의 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나 모닝스타 등 기업의 밸런스 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다루면서 사용한 모닝스타를 이용해 애플의 밸런스 쉿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티커를 검색하신 후 파이낸셜스에 들어가 밸런스 쉿을 선택하여 줍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기업의 큰 흐름을 보기 위해 1년 단위로 보았지만 밸런스 쉿을 확인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분기별을 선호합니다. 이는 기업의 가장 최근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기 더욱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밸런스 쉿에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기업의 자산, 에셋을 크게 나누면 current asset과 non-current asse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current asset은 기업이 쉽게 자금화 시킬 수 있는 자본이라 생각할 수 있고 non-current asset은 자금화 시키기 쉽지 않은 자산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current asset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정보로는 receivables, 즉 미수금입니다. 이는 고객이 기업에게 지고 있는 부채로 이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은 선호하지 않으며 수치가 일정하거나 하락세를 보여주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이는 미수금의 수치가 급격히 늘어나면 그만큼 기업이 받아야 하는 부채가 늘어난다는 소리로 경제 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이들의 부채를 받아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total asset 바로 아래에는 기업의 liabilities, 즉 부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단기적으로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부채와 장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채로 나뉘어 있습니다. total asset에서 total liabilities를 제외하면 즉 총 자본 total stockholders equit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 쉿에서 제가 기업이 좋은 밸런스 쉿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는 것은 바로 current ratio를 current asset에서 current liabilities를 나눈 즉 기업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나눈 비율이 1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이는 즉 기업의 단기 자산과 부채 비율이 1대1이거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기업인지 확인하는 비율입니다. 즉 1보다 높더라고 한다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debt to equity ratio로 total liabilities가 total equity 즉 기업의 총 부채와 기업의 자본을 나눌 수치로 이 수치는 기업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파이낸싱 받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즉 기업이 돈을 빌려 운영 자금을 만드는지 혹은 자본 즉 주식을 팔아서 운영 자금을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기업은 돈을 빌리는 수치보다 자신들의 자본이 높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즉 비율이 1이나 적은 기업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기업은 찾기는 힘들고 1.5에서 2까지는 안전한 편에 속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빅테크 기업들은 보통 1 이상의 수치를 가지고 있으며
1보다 높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이는 즉 기업이 주주들의 돈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ebt to Equity Ratio 수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약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높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이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너무 높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Debt to Equity Ratio가 경쟁업체와 비교 낮거나 비슷한 수치를 선호합니다. 또한 연간별로 확인해 지난 5년 동안 수치가 일정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일정하거나 하락한다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수치가 올라간다면 좋지 않은 신호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는 Debt to Servicing Ratio로 Net Interest Expense에서 Cash Flow from Operations를 나눈 후 100을 곱한 수치로, 즉 기업이 빌린 돈의 이자를 내야 하는 금액에서 기업의 현금 보유량을 나눈 수치로 쉽게 설명하면, 만약 저의 연봉이 10만 불이라고 하였을 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를 매년 2,000불씩 내어야 한다고 예를 들면 Debt Servicing Ratio가 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Net Interest Expense는 재무제표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Cash Flow from Operations는 다음번에 다룰 Cash Flo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bt Servicing Ratio가 30%보다 적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판단하며, 기업들의 특성상 이 수치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은행이나 Financial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Debt Servicing Ratio가 높을 수도 있으며,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러한 기업들의 올인성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기업들의 재무제표 중 밸런스 쉿을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결합한 후 자신의 투자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이전 영상들도 꼭 참고하시면서 모든 조건들이 적합한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중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그리고 캐시플로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미국 주식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